오늘은 유인물 없어요. 오늘은 부동산거래 신고제 뒷부분. 여러분 교재는 151페이지. 주택임대차 신고제 보겠습니다. 그 주택임대차 신고제 들어가기 전에 금지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하나 보고 갈게요. 150쪽에 맨 밑에 네모 8번 금지행위라고 되어 있죠. 금지행위는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짓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금지행위가 독립적으로 다음 중 금지행위가 아닌 거 이렇게 시험에 한 문제로 나올 수는 없어요. 이런 게 금지행위다 라고 그냥 한번 익히는 거예요. 누구든지 부동산거래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 해지 등의 신고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1번 개공에게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지 않게 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토록 요구하는 행위. 요구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신고하지 말아달라, 다운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데 이렇게 요구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과. 2번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한 후에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밑줄 쳐요.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면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취득가액의 5% 이하. 그러니까 이거죠. 거래 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다운 신고해달라고 그러니까 중개업자가 거절했어요. 그러자 거래 당사자가 사장님 빠지세요. 우리끼리 할 테니까. 그래서 신고 의무자인 개공을 배제하고 신고 의무자가 아닌 거래 당사자가 다운 신고해버린 거죠. 여기 취득가액의 5% 이하. 3번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또는 부동산거래 해지 등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조장방조자는 중심인물이에요? 주변 인물이에요? 그러죠. 주변에서 부추기고 도와주고 한 사람들이거든. 조장의 동그라미, 방조의 동그라미. 조장방조자는 주변 인물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500과. 4번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 계약 뭐죠?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건데 가로 읽어서 위장신고라고 써요. 위장신고. 그리고 불구하고의 동남자 불구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위장신고. 5번 부동산거래 신고 후 해당 계약이 해지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그라미. 그러니까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깨졌다라고 신고하는 거죠. 이것도 위장해제 신고예요. 위장해제 신고. 이것도 3천만 원이에요. 과태료입니다. 누가 3천이라고 했어요 지금? 공부 잘하시는 분이군요. 그래서 이렇게 불구하고 두 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가 있어요. 대금자료. 그래서 우리가 외울 때 불구 대금 3천 이렇게 외워요. 불구 대금 3천. 자, 지금부터 주택임대차 신고를 하겠습니다. 칠판 보시고요. 지금 현재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시행이 되고 있고 시험은 32회 때 한 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올해 시험에 나올 확률은 높지는 않아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근데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공부는 해둬야 되겠죠. 이 제도는요, 원래 임대차가 부동산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죠.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 아닌데 주택만 임대차가 신고 대상인 거죠. 주목. 자, 그러면 신고 대상 부동산이 뭐예요? 주택인 거고, 그러면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입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이 법에 적용을 받잖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그러면 신고 대상입니다. 건물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주된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면
역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주택임대차 신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택에 대하여 임대인이 있을 거고 이렇게 임차인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임대차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런 경우 이 주택은 전국적으로 일단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요. 일단 서울시는 다 신고해야 돼요. 근데 서울시는 뭘로 들어가냐면 서울시 밑에 구가 자치구죠.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부산광역시 밑에 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들은 다 자치구예요. 자치구는 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 이런 데 특별시, 광역시는 다 신고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시가 있어요. 일반시. 일반시가 어디죠? 뭐 이천시라든가 성남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뭐 이런 시들 있죠. 그런 시들 다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시, 세종시 신고해야 되고요. 제주도는 다 신고해야 되고요. 근데 신고하지 않는 곳이 있어요. 신고하지 않는 곳은 지역적으로 신고하지 않는 곳이 있는데 여러분 경기도 알죠? 경기도가 있고요. 경기도에 뭐가 있습니까? 군 지역이 있어요. 경기도에 군, 그리고 광역시에 군이 있어요. 여기는 신고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군 뭐가 있을까요? 양평군 이런 데 있죠. 신고해야 됩니다. 광역시의 군, 인천광역시 강화군, 옹진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런 데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외에 도가 있어요. 그 외에 도가 뭐가 있나요?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몇 개예요 지금? 6개. 거기다가 강원도 몇 개예요? 7개.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7개 도에 군 지역이 있어요. 이 군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7개 도의 군만 신고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신고해요. 서울 다 신고하고 광역시 다 신고하고 광역시의 군 신고하고 경기도의 군 신고하고 일반시 다 신고하고 자치구 서울 밑에 구 다 신고하고 광역시 밑에 구 다 신고하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경기도와 광역시 안에 있는 군이 두 군데 있죠? 경기도의 군, 광역시의 군, 거기는 신고를 하고 나머지 7개 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강원도에 있는 군만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강원도 강릉시 신고해요? 해야죠. 시니까. 속초시, 원주시, 충주시 신고합니다. 근데 강원도 횡성군 신고하지 않습니다. 충청북도 괴산군 신고하지 않습니다. 전라북도 고창군 신고하지 않습니다. 또 경상북도 청송군 이런 데는 신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7개 도의 군만 신고하지 않고 다 신고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계속해서 이따가 화면을 보여줄 테니까 쓰는데 신경 쓰지 마세요. 쓰면 기억이 납니까? 그 다음에 이때 임대차에서 계약 조건이 있잖아요. 계약 조건이 보증금은 6천만 원을 초과해야 돼요. 초과. 그리고 월 차임, 월세는 30만 원을 초과해야 됩니다. 잘 들어봐요. 초과입니다. 초과. 그런데 엔드의 오화예요? 오화입니다. 오화. 그러니까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든 월세가 30만 원 초과하든 한쪽만 초과하면 신고해야 돼요. 그러면 보증금이 1억이고 월세가 20이다. 1억에 20 신고해야 안 해요? 신고해야 되고, 반대로 보증금이 5천이에요. 보증금 5천은 신고 안 하죠. 근데 5천에 100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왜 이렇게 만들어 놨냐? 한쪽만 초과해도 신고하는 걸 해놨냐? 예를 들면 이거죠.
이 신고를 안 하려고 보증금 5천에 월세가 200이에요. 5천에 200짜리면 나름대로 좀 괜찮죠. 5천에 뭐 300짜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런 주택들은 조금 비싼 주택 아닙니까? 5천에 200, 5천에 300 막 이렇게 나가면, 그러면 양쪽 다 초과해야 된다 그러면 이 5천이 초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미달되니까 신고 안 해버리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낮추고 6천 밑으로 낮추고 월세를 많이 받는 것을 피해가 버리니까 한쪽만 초과돼도 신고해라 이렇게 된 거야. 전세 2억 신고해야 안 해요? 해야죠. 그런데 딱 6천에 30이야. 딱 6천에 30 신고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초과가 아니잖아요. 초과해야 돼. 그래서 애울 때 63빌딩 이렇게 애우시면 돼. 냉면집 63냉면도 있는데 가봤어요? 63냉면집 옆에 초가집이 하나 있는데 초가 주목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임대차 계약에 체결했으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고 당사자 일방에 국가 등이 있으면 국가 등이 신고를 합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개공이 중개를 한 거예요. 개공갑이 이걸 중개했으면 개공은 신고의 의무가 없어요. 이게 원래 들어오려고 그랬는데 협회에서 적극 반대했죠. 왜냐하면 이것까지 중개업자가 해주면 업무 과중되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반대했습니다. 그래도 손님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는 있겠어요. 해달라고 하면. 근데 되게 안 합니다. 현업에서도 바쁘다고 본인들이 하도록 해요. 다음, 신고하는 방법은요. 신고하는 방법은 이렇게 됩니다. 신고서가 있어요. 이게 주택임대차 신고서예요. 주택임대차 신고서에다가 신고할 내용을 적어. 그리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해서 갖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계약 체결로부터 며칠 내야 되냐면 30일 내에 해야 돼요. 만약에 30일 내에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주택임대차 쪽은 모조리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두 번째, 월세를 낮췄다, 높였다. 뭐 높일 일은 없는데 낮췄다, 보증금 낮췄다. 이렇게 거짓 신고해도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다음, 신고서를 제출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혼자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임대인이 협조를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임차인만 신고하겠다. 그럼 한 사람이 작성하고 한 사람만 서명 또는 날인한 다음에 계약서를 첨부해요. 임대차 계약서. 계약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이것도 인정합니다. 반대로 신고서가 없어요. 신고서가 없을 때 그냥 계약서에 양 당사자의 서명 날인이 들어가 있으면 계약서를 내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또한 중개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전자계약 시스템에 들어가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걸로 간주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러한 신고는 전자문서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대행이 안 된다고 그랬죠. 전자대행이 안 되는데 여기만 전자대행이 돼요. 왜 전자대행이 되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에게 신고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면 중개업자가 인터넷으로 대행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중개업자가 도와줄 수 있게끔. 그래서 주택임대차 쪽만 전자대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전자대행이 없어요. 방문대행만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어요. 근데 신고 내용이 잘못된 거야. 그럼 뭐 하죠? 정정신청인데 정정신청은 할 수 있다예요. 하야 한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다음에 합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이럴 때는 변경신고하는데 변경신고는 하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안 하잖아요. 이것도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신고한 이후에 말이야 계약이 깨졌죠. 계약이 해제 등이 되었다면 해제 등의 신고도 하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안 하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택임대차 신고를 30일 내에 안 했다. 변경신고를 30일 내에 안 했다. 해제신고를 30일 내에 안 했다. 다운신고, 거짓신고했다. 요 네 가지 모조리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주택임대차 쪽이 나오면 무조건 100만 원 이하가 들어요. 그리고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내잖아요.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내면 다시 여러분 전입신고 하잖아요. 전입신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입신고서를 내면 주택임대차 신고서는 제출한 걸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오케이? 그 다음 주택임대차 신고가 접수가 되면 확정일자는 받은 걸로 봐요. 확정일자를.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별로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나머지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죠? 자,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의 신고. 자, 이쪽이 거래당사자인데 거래당사자가 나오면 중개업자가 없다고 소리예요. 아래쪽은 중개업자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에 4개가 있죠. 최초의 임대차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의 신고. 따라해요. 최초의 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 해제 등의 신고.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는 하해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해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는 이것만 할 수 있다고 하해한다, 하해한다, 하해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 3가지는 다 30일 내, 30일 내, 30일 내이며 요 놈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내고 요거는 변경일로부터 30일 내고 요 놈은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다 30일 내, 30일 내, 30일 내고 안 하면 얼마? 100과. 그리고 이 신고를 다운 신고했다. 그것도 100과 100만 원 요가 들어옵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개공이 있어요. 개공이 중개했을 때 개공은 신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다만 당사자 요청에 의해서 할 수는 있다. 그래서 이 중개업자의 신고를 편리하게 해주기 위해서 원래 전자신고, 인터넷 신고는 대행이 안 되지만 여기서만큼은 인터넷 신고, 전자신고를 대행 인정하는 거예요. 아셨죠? 대답하시고. 자, 신고 의무자로 들어가 보면요. 자,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당사자 일방에 국가 등이 있다면 국가 등이 뭐죠? 국가 외에 여러 가지가 더 있죠. 6개가 있어요. 국지공, 지지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 국지공, 지지지. 짧게 국지공 그러면 돼. 그러면 국지공이 신고를 해야 돼. 다음 신고 대상은 주택으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주택이며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아파트 분양권 같은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 금액은 6천만 원 초과에 월세 30초과니까 63빌딩 이렇게 오시고 초과이고 엔드의 우화예요. 우화 한쪽만 넘어가면 돼요. 그런데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있죠. 계약 갱신의 경우 주임법에 보게 되면 묵석 갱신도 있고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하는 갱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갱신이 되더라도 보증금은 증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임법 증액 제한 5% 범위 내에서 올려달라 좀 내려달라 이렇게 변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있어요. 증감이 있어요. 그러면 신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증감이 없어요. 그대로야. 증감이 없어. 이렇게 증감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돼요. 신고 대상 지역은 전국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며 경기도와 제주도 이외에도 군지역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광역시가 여기 빠졌는데 광역시에 있는 군도 일단 신고하고요.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7개 도 기억해요? 남북, 강원도 7개 도의 군지역만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는 광역시는 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가 몇 개죠? 이거 2개 합치면 9개 도죠. 9개 도 중에 경기도, 제주도 빼면 몇 개? 7개. 7개 도의 군지역은 신고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건 시험에 내기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어디 특정 지역을 지정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 양평군 신고하냐? 신고한다. 강원도 횡성군 이렇게 그렇게 내기는 좀 그래요. 지역을 특정해서 여태까지 추세로 보면. 그 다음에 신고기한은 30일 내 이렇게 되겠고요. 신고의 관청은 주택소재지구나 시군구청장이며 이때 시군구청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 동장 또는 출장소에 위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출장소 들어봤어요? 평택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꽤 늘었습니다. 근데 아직은 구를 나눌 만큼은 인구가 늘지 않았죠. 성남시라든가 수원시라든가 이런 데는 행정구역을 나눴죠. 분당구, 수정구 이렇게 수원시, 팔달구, 영통구 이렇게 그렇게 나누기는 좀 애매한 곳들은요. 출장소를 두게 됩니다. 출장소. 그러니까 동보다 약간 위쪽에 있는 거죠. 그런 게 출장소예요. 그래서 평택시 같은 경우는 출장소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위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뭐 가치가 있습니까? 그 다음 신고 사항으로서는 당사자 인적사항, 뭐 당연히 들어갈 거고요.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 그 목적물의 소재지 종류, 임대 면적.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보증금과 월세죠. 그리고 계약 체결일과 2년짜리인지 3년짜리인지 그런 거 하고요. 계약 갱신 요건을 행사했나 여부 이것도 신고하는데 다만 갱신했을 때만 들어가는 거예요. 행사했는데 상대방이 거절해가지고 안 돼버렸다. 그럼 뭐 갱신되지 않은 거잖아요. 갱신됐을 때만. 자, 신고 방법으로 들어가 보죠. 자, 먼저 임대차 신고서에 계약서가 아니에요. 주택임대차 신고서가 있는데 거기다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할 때 일방이 내면 돼요. 근데 공동으로 사인했어요. 이때 신고하려는 자, 제출하려는 자는 신분증을 보여주면 되고 다음 임대인이 신고에 협조하지 않는다. 그러면 임차인이 언제라도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일방이 이 임대차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같은 걸 첨부해서 신고하면 당사자가 공동으로 제출한 걸로 인정을 해주는 거지. 임차인이 혼자서 할 수 있도록. 이해되나요?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는군요. 다시 한번. 임대차 신고서에 공동으로 사인해서 내는 게 이게 공동신고고 임대인이 비협조할 수 있으니까 협조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일방이 혼자서 단독으로 신고서에 사인을 하고 임대차 계약서 있잖아요. 쓴 거. 계약서를 첨부해서 내버리면 공동으로 제출한 걸로 간주가 된다고요. 다음.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다른 일방이 단독 신고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 일방이나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이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된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도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지금 임대차 신고서가 있는데 임대차 신고서 없이 그냥 계약서를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계약서. 그래서 여기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그것도 공동으로 제출한 걸로 간주가 된다. 그러면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 교부하는 거고요. 요즘은 한글을 쓰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내줘야 된대. 내줘야. 그냥 교부해야 된다고 그래도 다 알아먹을 텐데.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계 시스템에 들어가서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쓰게 되면 공동으로 제출한 걸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변경해제. 자, 먼저 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신고한 이후에 말이에요. 신고 후에 그 임대차 계약에 보증금, 월세, 차임 등이 변경이 됐어요. 올렸죠. 그리고 깨졌죠. 자, 이렇게 변경되거나 해제가 된 때에는 확정된 날로부터 며칠 내, 30일 내 신고관청에 신고하면 되고 다 설명한 거예요, 지금. 일방이 국가 등이면 국가 등이 하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LH공사 같은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제출대행. 자, 주무 최초의 주택임대차 신고나 변경신고나 해제신고나 다 대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은 최초의 임대차 신고서, 변경신고서, 해제신고서 몇 가지? 3가지의 작성, 제출 및 정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정정까지 하니까 총 4가지가 대행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다음 의제 규정이 있어요.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하면 주택임대차 신고한 걸로 봐요. 공공주택특별법이 있거든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서 임대사업자가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임대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공공주택특별법, 인간임대주택특별법 그쪽에 적용을 받는 사업자들의 경우는 임대차를 하면 그쪽 법에 따라서 신고하는 게 있어요. 그쪽에 따라서 임대차 신고나 변경신고 해버리면 주택임대차 신고나 변경신고한 걸로 역시 간주가 되는데 요거는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1번이 중요합니다. 1번.
그 다음 또 하나 3번 임대차 신고 변경 해제 신고 외에 접수를 완료하면 주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한 걸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가 제출된 경우로 한정이 되고 이 경우 신고관청은 확정일자부를 작성하거나 확정일자 부여기간에 신고사실을 통보해 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만 중요해요. 그러니까 1번 그리고 3번 앞부분 확정일자 받은 걸로 본다, 신고한 걸로 본다. 요거 두 개. 그래서 여러분 교재로는 152쪽으로 넘어갑니다. 152쪽으로 넘어가면 마지막 박스 의제 규정이라는 데 있죠. 거기 1번 당구장 표시, 3번 당구장 표시하면 돼요. 거기까지면 일단 됐습니다.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건 아니고 그 다음에 10번에 포상금 제도가 있죠. 이 포상금 제도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자, 이제 15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54페이지로 넘어가면 위반시의 제재 가로 1번부터 3천만 원 이하. 거기 3천만 원 이하라고 할 때 3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 금액이 커요, 적어요? 금액이 크죠. 그래서 오른쪽에 기준금액의 5분의 1 범위 안에서 가중감경합니다. 주목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니까 만약에 과태료 부과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러면 2천만 원을 2분의 1로 가중하거나 감경하게 되면 2분의 1 가중이면 3천, 2분의 1 감경이면 1000이에요. 1000에서 3000 사이로 때려버리니까 너무 세잖아요. 너무 폭이 크잖아요. 이 재량의 폭을 줄이기 위해서 5분의 1로 줄여놓은 거야. 그래서 2천만 원에 대해서 5분의 1, 20% 가중하면 2400, 감경하면 1600. 그래서 1600에서 2400 사이로 때리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취득가액이 5% 이하의 과태료도 금액이 크죠. 예컨대 10억짜리 물건이라면 최대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맞아야 됩니다. 금액이 크죠. 그래서 오른쪽에 기준금액의 5분의 1 동그라미 5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합니다. 그 다음 3번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금액이 적죠. 사이즈가 작으니까 오른쪽에 기준금액의 몇 분이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하고 4번 임대차 신고는 다 100 이하예요. 여기는 기준금액이 2분의 1, 2분의 1 동그라미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감경합니다. 그러니까 위로 50% 아래로 50% 움직일 수 있어요. 일단 책은 됐고 칠판 보십시오. 자, 먼저 우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부터 보겠습니다. 이게 빠져버렸네. 아, 여기 있구나. 아유, 빠진 줄 알았습니다. 먼저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억짜리면 5천만 원 이하, 20억짜리면 1억 원 이하. 취득가액의 5% 이하. 취득세가 아니에요. 옛날에는 취득세의 3배였어요. 취득세의 3배. 근데 취득세율이 이렇게 변동이 많잖아요. 확정적이지 않고. 그래서 취득가액의 5%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5% 이하. 자, 들어갑니다.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했다. 앞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고 뒤쪽에 거짓이란 말이 나오면 다운 신고, 업 신고로 생각하면 돼. 따라서 거래 당사자가 다운 신고, 업 신고하면 그 거래 당사자 취득가액이 5% 이하입니다. 개공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다운 신고, 업 신고하면 그 개공 취득가액이 5% 이하가 되려고 중개업자가 거짓 신고해달라고 그러니까 거절했지. 그래서 중개업자 빠져. 그리고 자기네끼리 신고했지. 그래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역시 취득가액 5% 이하인데 여기는 가장 쉽게 다운 신고, 업 신고를 생각하면 좋아요. 제일 쉽게. 다음으로 3천만 원의 과태료가 3개가 있는데 여기 불구하고 나오죠. 불구. 아까 했습니다.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앞쪽에 거짓이 있고 뒤쪽에 부동산 거래 신고가 있어요. 이런 게 위장 신고입니다. 이런 위장 신고 왜 하죠? 가격을 조작하려고. 자기 사촌과 자기 형제와 가격을 높여서 가짜 계약을 하는 거죠. 계약을 안 했는데도 가짜 계약해가지고 신고해버리는 거예요. 계약이 깨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깨졌다라고 신고하는 건데 이게 위장해제 신고입니다. 이거 왜 한다고 그랬죠? 자, 부동산을 산 사람이 웃돈을 받고 되팔았어요. 근데 자기가 빠지고 싶은 거지. 따라서 깨지지 않은 계약인데 깨졌다라고 나는 빠지고 A에게서 C로 나는 빠지고 B는 빠지고 이렇게 하려고 이걸 활용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로 내라고 그랬어. 안 냈어요. 또는 거짓 제출했어요. 그러면 3천만 원 이하가 되는데
당신들 말이야. 그 가격으로 거래한 거 맞아? 자료 내봐. 만약에 입금을 했으면 입금표, 통장 이체면 통장 사본 이런 거 내라 했는데 못 내면 3천만 원 이하고 애울 때 불구 대금 그래서 불구 대금 3천 그러죠. 제 친구가 중학교 졸업하고 공장 들어가서 손가락 잘려가지고 불구가 됐어. 그래서 산재보험료 3천만 원 받았잖아. 그래서 불구 대금 3천 그러죠. 따라해. 불구 대금 3천. 한 번 더. 불구 대금 3천. 그 다음에 이쪽에 포상금 대상이냐 이런 것들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자, 이제 500짜리가 제일 많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내에 하지 않았다. 500. 해제 등의 신고를 30일 내에 하지 않았다. 500. 개공에게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지 말아달라, 거짓 신고해달라 중에 거짓 신고 등을 요구했죠. 요구한 사람은 주변 인물. 주변 인물 얼마? 500만 원이야. 자,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 중심 인물이요? 주변 인물이요? 주변 인물 500만 원이야. 그 밖의 자료. 아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도 안 내면 얼마? 3천만 원이야.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그러니까 대금 이외의 자료가 계약서, 원본 같은 거 내라 했는데 안 내면 500만 원이라고 드립니다. 여러분 주택임대차가 나오면 얼마라고? 모조리 100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주택임대차 보증금 월세 계약금액을 다운신고했다 그러면 100이고요. 최초 신고 30일 내, 변경신고 30일 내, 해제증의 신고 30일 내, 30일 내 안 했다, 변경신고 안 했다, 해제신고 안 했다 다 100이니까 총 4명 있어. 4명. 거짓신고자, 최초의 신고, 변경신고, 해제신고 안 한 사람 아무튼 주택임대차 나오면 모조리 100만 원 이하가 들어옵니다. 이거는 외국인 취득 특례니까 이따가 배울 내용인데 간단하게 소개하면 외국인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매매를 뺀 나머지 계약, 교환이나 증여계약을 통해 취득하는 경우는 60일 내에 신고해야 돼요. 이따가 배워요. 만약에 신고하지 않았다든가 거짓 신고하면 다 300. 계약 외의 원인, 상속, 경매 등으로 외국인 등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 6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 우리나라 사람이 부동산을 갖고 있다가 외국 사람으로 국적이 바뀌었죠. 국적 변경. 이럴 때는 계속 보유 신고가 있는데 국적이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해야 되고 6개월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100이에요. 자, 다시 돌아가 보죠. 이쪽에는요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이따가 또 설명해 줄 거예요. 반복. 자, 주목하십시오.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요. 이렇게 사고 파는데 C라는 사람이 그런 거야. 야, 다운 신고해버려 하고 거짓 신고를 조장했다라고 봐요. 자, 이렇게 거짓 신고를 조장해서 얘네들이 거짓으로 신고했어요. 얼마죠 얘네들? A, B 취득가액의 5% 이하가 됩니다.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네가 거짓 신고했다는 법 위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지했단 말이죠. 그러면 얘가 어디로 가냐면요. 신고관청으로 가요. 그래서 강서구 부동산이면 강서구청장한테 가서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해버립니다.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 거짓 신고자 A, B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와요. 그런데 거짓 신고하도록 조장한 자 있죠. 이 사람은 중심 인물이에요? 주변 인물이야? 주변 인물은 꼰질르면 돈 안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A를 신고했어. 그럼 포상금 나오는데 A를 꼬드긴 사람이 있어. 꼬드긴 사람, 조장한 사람. 그러면 얘도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으면 포상금을 더블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두 건이 돼버려 포상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니까 주변 인물들은 신고해도 포상금 안 나옵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그러면 중개업자가 다운 신고한단 말이지. 중개업자가 다운 신고하는데 거래 당사자가 신고하지 말아달라 거짓 신고를 요구했어. 그래서 거짓 신고 요구해서 중개업자가 거짓 신고했다. 그러면 거짓 신고한 중개업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나오지만 거짓 신고를 요구한 자를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다면 더블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인물은 신고해도 포상금 안 나오고 중심 인물을 신고해야 포상금이 나온다.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아셨나요? 그러면 들어가 보죠. 자, 먼저 거짓자가 들어가는 애들은 신고하면 돈 나와. 거짓자가 들어가는 거 중심인물 보죠. 지금 거래 당사자가 됐든 개공이 됐든 의무자가 아닌 자가 됐든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 신고했다는 건 다운 신고, 업 신고 얘네들은 다 신고 고발 대상자니까 따라해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3명. 3명 다 신고고발 대상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거짓 나왔지? 근데 거짓이 뒤쪽에 있잖아 지금. 신고를 거짓으로 이렇게. 근데 앞쪽으로 와요. 앞쪽으로 오면 보세요. 앞쪽에 거짓이 있고 뒤에 신고가 있잖아. 앞쪽에 거짓이 있고 뒤에 신고가 있잖아. 위장신고, 이장신고입니다. 그래도 거짓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거짓이 있어 없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을 신고고발하면 돈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래서 몇 명? 5명 됐잖아. 그런데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를 내놨는데 안 낸 거죠. 설명해 볼게요. 이거 나중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못해요. A가 팔고 B가 샀어요. 그래서 매매를 했지. 근데 매매해가지고 얘네가 신고를 했단 말이야. 신고했는데 신고관청에서 보니까 신고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돼. 그래서 신고관청에서 야 자료 제출해라 이렇게 자료 제출 명령을 한 거예요. 야 거래대금 지급증명서를 내라 그런 거죠. 통장 사본 입금표 이런 거 내라고 자료 제출 명령을 했는데 얘네가 제출을 안 해. 제출하라고 그러는데 제출을 안 하면 얘네들 얼마야? 3천만 원의 과태료 아닙니까? 근데 갑이 그 사실을 안 거야. 얘네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을.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건 법을 위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신고관청에 가서 신고를 해요. 얘네들이요 자료 안 내고 있대요 라고 꼰질러면 강서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알고 있다. 자기네가 자료를 제출하고 명령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을 신고해봐야 달라질 게 없잖아요. 모르고 있는 걸 알려줘야지. 아셨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상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알고 있는 사실. 그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한 게 그 신고관청인데 얘네가요 자료 안 내고 있어요 꼰질려면 인간성만 들통나지. 인간성만 들통나. 그래서 돈 안 나옵니다. 아셨어요? 밑으로 내려가 보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를 며칠 내야 돼? 30일. 해제 신고 며칠? 30일. 30일 내에 30일 해야 되는데 30일이 넘도록 신고를 안 한 거야. 예를 들어서 매매를 갖다가 4월 1일 날 했으면 30일 안에 그러면 첫날 빼고 5월 1일까지 신고해야 됩니다. 그럼 5월 1일까지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지 않고 있는 거야. 넘어갔어. 그래서 5월 10일 날 꼰질러. 얘네가요 신고 안 하고 있어요 라고 하면 돈 안 줍니다. 왜 안 주냐? 얘네는 5월 1일 넘어서 5월 10일 넘어서 5월 15일 날 신고할 수도 있어 없어? 있죠. 날짜를 넘겨서 신고할 수 있다는 거야. 날짜를 넘겨서 신고할 수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꼰질러 봐야 기간만 넘긴 사람이니까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바쁜 일이 있어서 넘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는 돈을 안 줍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요구자, 조장자, 방조자는 중심인물이요 주변인물이요? 주변인물 보상금 안 나와. 그리고 기타 자료. 야 너네 계약 내용이 의심이 가니까 계약서 원본 제출해. 안 내면 500만 원이 과태료잖아요. 이 사람 꼰질러 봐야 돈 안 나옵니다. 왜?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조만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아직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조만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돈 안 나와. 그 다음 얘네들은 중심인물이요 주변인물이요? 주변인물이니까 꼰질러 봐야 돈 안 나오고 중심인물을 꼰질러야 돈이 나오고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는 얘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니까 돈 안 나온다 이 말입니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다음 주택임대차 쪽으로 가게 되면 보증금이나 월세를 다운신고한 거지. 여기 뭐가 들어갔어? 거짓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을 꼰질러면 돈 나와 안 나와? 나옵니다. 그러면 거짓자가 들어간 게 몇 개? 6개 나왔네요. 자 여기 보시고 거래 당사자가 거짓신고, 업신고, 다운신고. 그 다음 개공이 거짓신고, 업신고, 다운신고. 그리고 또 하나가 신고 의무자 아닌 자가 업신고, 다운신고. 다시 거래 당사자나 개공이나 의무자 아닌 자가 거짓신고하는 거 3명에다가 불구하고 위장신고, 위장신고도 거짓자가 들어갔죠. 그러면 5명에다가 주택임대차 거짓신고까지 해서 거짓신고의 주력들은 신고고발 대상 6명. 따라합니다. 신고고발 대상자 6명. 거짓신고 3명. 위장신고 2명. 주택임대차 1명.
근데 주택임대차 신고를 30일 내에 변경신고 30일 내에 해제신고 30일 내에 안 하고 있어. 100만 원이 같은데 그 사람들은 조만간 신고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내일이라도 신고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신고해봐 보상금 안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취득특례는 그 정도 가지고는 돈 안 나와. 사이즈가 너무 작아. 돈 안 나와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상금을 받기 위한 신고고발 대상자 몇 명? 6명. 이쪽에 3명. 불구하고 위장신고 2명. 주택임대차 1명.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기억해요? 셋, 둘, 하나. 셋, 둘, 하나. 합이 6명. 단순하게 거짓자가 들어가는 애들. 다음으로 이런 게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A하고 B하고 부동산 매매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매매를 한 게 얼마에 했냐면 10억이 한 거야. 10억 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를 7억에 한 거죠. 이렇게 7억에 했으면 뭐 한 거예요? 거짓 신고했잖아요. 그러면 이 신고관청이 있을 거야. 신고관청에 가서 이런 거지. 10억에 계약을 하고 7억에 신고했다가 친구 만나러 가서 부동산 얘기하다가 다운 신고했음을 알리니 야, 너 과태료 쳐맞는다. 이렇게 충고를 받고 안 되겠다 해서 자기네가 거짓으로 신고했음을 자진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첫째 면제해줘요. 면제. 둘째는 감경을 해줍니다. 이게 과태료의 감면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그냥 들으시면 돼. 자기가 법을 위반했음을 스스로 밝히면 과태료를 면제하거나 깎아줄 수 있다. 이때 깎아주는 건 50% 깎아줄 수 있어요. 면제는 완전 면제입니다. 근데 면제가 되려면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해야 돼. 그리고 50% 감경은 조사가 시작된 후에 단 그 조사 기간이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기 전에 해야 돼. 그래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도 충분한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는데 내가 자료 제공해서 이렇게 실토하면 깎아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 말 알아들어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거짓 신고자 3명, 다운 신고, 업 신고, 다운 신고, 업 신고, 거짓 신고자 3명은 다 자진 신고하면 감면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거짓 신고했음을 최초로 자진 신고한 사람만 그래. 그래서 A와 B가 7억으로 신고하고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하니까 매수자가 매도인을 만나자고 한 거야. 그래서 커피숍에 만나가지고 아무래도 불안하다. 우리 이거 밝히자 그랬어요. 그러면 달리기가 빠른 사람만 면제받아요. 1등만 면제받아. 최초로 신고 고발한 자, 최초로 자진 신고한 자만 깎아줍니다. 아셨나요? 다만 매수자가 여러 명이야. 예컨대 4명이 공동 매수했지. 이럴 때는요, 그 4명이 한꺼번에 해도 됩니다. 4명이 한꺼번에. 한쪽이 일방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여러 명 4명이 하든 4명 중에 2명이 하든 2명 이상이 해도 걔네들을 깎아줘요. 아셨나요? 자, 다시 들어가 보죠. 이쪽에 불구하고 위장신고인데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면 법을 만들 때 실수한 거야 이거. 원래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입법의 미비라고 하죠. 원래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입법의 미비. 법을 못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못 해줘요. 그 다음에 자료를 안 내고 있어. 자 봐요. 지금 A, B가 신고한 내용에 의심을 받아. 그래서 신고관청에서 야 자료를 내라고 자료 제출 명령을 했어요. 근데 안 내고 있어. 안 내고 있다가 가가지고 저 자료 안 냈는데요? 자료 안 냈어요. 나 사실을 밝히는 중이야. 자료 안 냈어요. 하면 강서구에서 알아 몰라? 알고 있는 거잖아요. 강서구에서 제출하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저 안 내고 있거든요. 나 과태료 3천만 원 이하 맞아야 되는데 용서해줘요. 안 되지. 변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안 깎아준다. 다시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보상금 안 주지.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안 깎아주지. 접수됐나요? 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강의하는 건 암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쪽은요, 감면 다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매매를 했으면 5월 1일까지 30일 내에 신고해야 되는데 5월 10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고를 제때 못했잖아요. 신고하지 않냐, 이제 30일 안에. 근데 5월 10일이면 벌써 40일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가지고 그러는 거죠. 제가 실은 4월 1일 날 매매했는데 이러저러한 일로 바빠가지고 내가 신고를 못했다. 사실도로 밝히면 이 사람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감면해준다는 거야.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30일 내에 안 한 사람, 네, 안 했어요라고 스스로 밝히면, 그리고 해지 신고 30일 안 한 것도 스스로 밝히면, 중개업자에게 그런 요구한 사실을 밝히면, 조장 방조한 걸 밝히면 감면을 다 해주는데, 계약서 내라 했는데 안 냈어? 안 해줘. 왜 안 해줘? 알고 있으니까. 이제 좀 깨달았는데, 좋았어.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가 됐든 외국인 취득특례가 됐든 사실을 밝히는 사람들은 다 감면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할 때 안 깎아주는 인간들 있잖아. 안 깎아주는 인간이 딱 4명 있는데 위장신고는 법을 못 맞는 거야. 그리고 알고 있다는 안 해줘. 간단하게. 다시 올라가 보죠. 안 해주는 사람 법이 없어 못 해줘. 원래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은 이런 것들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줄 이유가 없는데 법이 없어서 못 해줘요. 원래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얘는 어떻다고? 알고 있다. 그 다음에 여기도 알고 있다 해버리면 돼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위장신고, 불구하고는 왜 안 해줘? 법이 없다. 따라해요. 법이 없다. 따라해요. 안타깝다. 그 다음에 2명 또 안 되는 사람 있지? 뭐야? 알고 있다. 나중에 제 특강자로 보면 그거 막 써졌어. 알고 있다, 막 안타깝다, 막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런 사람 안 돼. 자, 이해했죠? 저는 일단은 암기는 또 나중에 해도 된다. 일단 이해를 바탕으로. 자, 자진신고자에 대한 감면입니다. 여기 보셔요. 감면 대상자는 설명을 이미 한 거고, 이쪽이 뭐야? 면제, 이쪽이 뭐야? 감경, 50% 감경 요건. 조사기간에 조사가 뭐 하기 전에? 시작되기 전에 애초부터 했으면 아 그래? 하면서 싹 면제시켜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감경 요건에 보게 되면 조사가 시작된 후에 자진신고한 자. 뭐라고요? 조사가 시작된 후에. 다시 올라가 보죠.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한 최초의 자. 달리기가 빨라야 된다. 그런데 일방이 여러 명이에요. 일방 쪽이 여러 명일 때는 그 일부나 전부가 공동으로 했을 때 만약 매수자가 4명이다. 그럼 4명 중에 2명이 공동으로 자진신고 밝히면 그 2사람 다. 4명이 다 하면 4명 다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위반 사실 입증자료 제공 등. 그러니까 10억에 거래했어요. 10억에 거래했는데 7억이라고 신고했어. 그러면 입증자료가 뭐예요? 10억을 통장에 쏜 거. 그걸 갖다 내면 실은 우리가 이렇게 10억이 했는데 신고서에는 7억이라고 썼어요. 자, 10억 통장 거래 내역서 이렇게 제출함으로써 입증자료 내면 과태료를 싹 면제시켜줘 버리는 거죠. 애초에. 그리고 세금은 이제 10억대로 해서 때리겠죠. 여기는요, 조사기관에 단독으로 신고한 역시 최초이자. 뭐가 빨라야 돼? 달리기가 빨라야 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입증자료 제공 등 성실 협조할 거.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 1, 2, 3, 1, 2, 3은 똑같은데 이쪽은 4번이 하나 더 있죠. 조사기관이 허위 신고 사실을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조해야 됩니다. 이미 조사기관이 자료를 싹 확보해버렸어.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와서 하는 것들은 안 깎아준다는 거죠. 이해되나요? 그래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출석해가지고 이랬다. 밝히면 그건 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 어렵지 않잖아요. 포인트는 뭐야? 여기서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냐, 조사가 시작된 후냐, 요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고, 나머지는 애우는 게 아니잖아요. 애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감경 면제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만약에 자진신고하려는 그 부동산 거래계약 관련해서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관계기관이 있어요. 이 관계기관이 누굴까요? 국세청. 국세청으로부터
강서구청으로 통보가 됐으면 이 말이 곧 뭘까요? 이미 알고 있다가 되는 거죠. 결국 강서구에서 알고 있는데 저 법을 위반했어요 라고 하면 안 되지. 이미 뒷북 치는 거예요. 뒷북. 그러고 얘는 또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애야. 왜냐하면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최근 1년 안에 과거 1년 안에 무려 몇 번이나 3번 이상이나 감경 면제받았는데 4번째 한 놈은 또 못 깎아준다는 얘기죠. 몇 번? 3번 이상이나 감면받은 사람은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아셨어요? 그 다음에 조사가 시작되기 전이냐 조사 시작된 후냐를 뭘로 가르냐. 조사 시작 시점이 뭐냐. 그건 조사기관이 당사자나 개공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서면, 자료를 제출하세요 라고 서면을 발송한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료 내라 하고 발송하기 전에 미리 가서 밝히면 면제. 자료 내라고 서류를 발송했는데 그 후에 신고하면 조사가 시작하는 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문제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오면 맞는 문장으로 나올 거야. 나오면 O로 나올 거다. 그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면제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책을 잠깐 보겠습니다. 책. 여러분 교재 154페이지입니다. 154페이지 왼쪽에 OX 문제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답을 가려보고 해보세요. OX 문제 1번 위쪽입니다. 신고관청의 요구에도 밑줄 쳐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어. 얼마? 3천만 원 이하. 3천만 원 이하니까 밑줄 쳐요. 취득세액의 3배, 취득세액의 3배 X죠. 오케이? 얼마라고? 3천이죠. 3천.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2번 개공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했으면 거짓 신고 얼마? 취득가액의 5% 이하. 취득가액이 5%의 과태료잖아. 과태료인데 벌금의 밑줄. 벌금이니까 X. 자, 이런 걸 보면 여러분들 애우지 않으면 문제 못 풀겠죠? 대답하세요. 애워야 된다고. 저 밑에 OX, 아래쪽 OX.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밑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거는 기한 내 안 했다 그 소리지. 이럴 때 거래 당사자나 개공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의 밑줄 틀렸습니다. 누가 때려? 신고관청이 때리겠죠. 강서구청장. 신고관청. 여기 보셔요. 서초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이 강서구 화곡동에 토지나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면 서초구청장의 신고해, 강서구에 신고해. 다시 서초구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공이 강서구 화곡동에 토지나 건물의 매매를 중개했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 어디다가 하냐고요? 강서구에 하죠. 에? 따라서 등록관청에 신고한다 X, 사무소 소재지 시공구에 한다 X, 부동산 소재지 시공구에 한다 O. 그런데 서초구 중개업자가 강서구에 신고를 30일 내에 안 했다. 얘 500. 그 다음 강서구에다가 다운 신고했다. 취득가액이 5% 이하. 근데 그 과태료 누가 때려? 강서구청장이 때리죠. 강서구청장이 신고관청이니까. 오케이? 따라서 등록관청이 때린다 그러면 틀려? 시도지사, 서울시장이 때린다 그러면 틀리죠. 그래서 이게 X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요. 강서구청장 신고관청이 서초구 중개업자에게 과태료 30일 내에 신고 안 했으니까 500만 원 이하 과태료 아닌가? 그럼 500만 원 이하 과태료 150, 과태료 200 이렇게 때리면 그 때렸다는 걸 강서구청장이 서초구청장에게 10일 안에 알려줘야 돼. 그게 오른쪽 내용이 있습니다.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1번. 과태료는 신고관청의 동그라미, 신고관청이 부과 징수하며 동그라미 2번. 과태료 부과 사실의 통보. 개공에게 과태료 부과한 신고관청은 신고관청 동그라미. 이 신고관청이 금방 사례에서 누구야? 강서구청장. 강서구청장은 밑줄 쳐 부과일로부터 10일 이내.
10일 내 해당 계공의 사무소 관할 시군구, 밑줄쳐 중개사무소 관할 시군구. 자, 이게 누구죠? 서초구청장에게 과태료 부과 사실을 통보해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155쪽에 가로 3번 자진신고제에 대한 감면은 감면 대상자와 감면 대상 아닌 게 있죠? 여러분은 어느 쪽을 공부해? 감면 대상 아닌 쪽. 감면 대상 아닌 쪽. 자, 기역, 니은 묶어 불구하고 동그라미, 불구하고 동그라미. 그 다음 디귿, 니을 묶어 자료의 동그라미, 자료의 동그라미. 따라하세요. 불구하고, 불구하고. 얘네들은 왜 그런다고? 안타깝다, 법이 없다. 안타깝다, 법이 없다. 왜? 손가락 잘렸잖아. 불구가 됐잖아. 불구, 안타깝잖아. 불구하고. 손가락이 불구가 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 디귿, 니을은 왜 안 해줘? 거기다 써.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이렇게 8글자 써놔요. 알고 있다, 알고 있어. 이렇게 8글자. 아니면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6글자 써놓던가. 마음대로 하세요. 체크했죠? 지금 우리가 공부한, 주목하세요. 포상금 신고 고발 대상자와 그리고 자진신고했을 때 감면 받냐는 그냥 단순히 외워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해를 충분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외우는 거야. 아셨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합니다.